헌법재판소부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입니다. 헌가 사건과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규범 통제 헌법소원 심판 절차는 우리의 독특한 이제 헌법재판 절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재판 소원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법원의 재판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재판 소원은 우리 현행의 법 질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니까 그 결함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헌재청 신청을 했다가 법원이 기각을 하거나 또는 각하를 했을 경우에 당사자는 그럼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상 적격이 있는 규범은 위헌법률 심판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서는 첫 번째 논점 1 했을 때 대상 적격 여부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례형입니다. 사례형. 기록형에서는 뭐 이 항목은 없을 겁니다. 아마 기록형 양식에서는. 그러나 이제 사례형 문제를 풀 때는 대상 적격 여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출제를 내는 사람이 함정을 팔 수 있습니다. 시행령도 심판 대상이 되는 것처럼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 그걸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적법 요건이 이제 위헌재청 신청이 있고 법원이 기각 또는 기각할 것인데 이 말을 항목 제목을 달 때는 예를 들면 이 해놓고 위헌재청 신청 및 기각 결정이라는 뭐 기각 결정 여부 해도 좋고요. 제목을 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항상 제목을 다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그 항목의 제목은 밑에 나오는 내용을 압축해서 드러내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헌재청 신청 및 기각 결정의 존재해도 좋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당해 사건에서 이제 위헌재청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그에 대해서 기각하거나 각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청 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각하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겁니다. 재청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헌법소원 그래서 이 기각 결정을 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어느 신급에서든지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 번 더 위헌 재청 신청을 못합니다. 이미 한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됐으니까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재청 신청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헌 재청 신청은 해놓고 기각이 됐는데 청구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소원 청구를. 그런데 나중에 상소심에서 가서 동일한 사유로 위헌 재청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위헌 재청 신청을 하고 기각되거나 각하를 되었으면 반드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할게 안 됩니다. 다음 신급에 가서 할게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변호사로서 혹시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 법리를 놓치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해태를 하면은 malpractice 됩니다.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반드시 위헌 재청 신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바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각하 결정도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만이 아니로 각하가 이루어진 때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당해 재판부는 위헌 재청 신청에 대해서 각하하는 결정도 꽤 내립니다. 그럴 때 그러더라도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면은 각하가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재판의 전제성. 이거는 법 아까 그 허가 사건하고 위헌 재청 신청서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요건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첫째 요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소원 사건이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69조 2항이죠. 69조 2항에 보면은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이연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기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 여기 통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건 송달입니다. 송달. 송달을 받으면 송달장에 정확하게 언제 송달이 됐다라는 날짜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달장에 되어 있는 날짜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봅시다. 이날 송달을 받았습니다. 이날. 그러면 이 송달 받은 이날은 30일 기간 계산에 산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이건 일반 민법에 원칙이 적용돼서 송달 받은 날은 계산 안 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기간 계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쭉 30일이 되는 날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일이 예컨대 됐다. 이날로. 그러면 이날부터 이날까지 딱 30일이 되는 날 청구를 해야 되죠. 이걸 넘기면은 이때 하면은 청구하면은 청구기간 도가죠. 각합니다. 그래서 30일 계산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거저 먹는 답안입니다. 청구기간이고요. 나중에 헌마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은 청구기간이 꽤 까다롭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보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위원 청구의 적법 여부, 이거는 답안 서술하는 방식은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헌바 사건에서 한정위원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법률 조항이 통째로 위헌은 아니지만 법률 적용 범위 중에 나한테 적용되는 부분,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한도 내에서 이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그러면 당해 재판에서 적용이 안 되겠죠.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정위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한정위헌 청구를 위헌 재청 신청이나 헌바 사건에서 주장하면은 2012년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습니다. 한정위헌 청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판례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큰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부분하고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대부분하고 충돌을 정면으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로 어떤 한정위헌 청구를 할까요? 실제로 한정위헌 청구하는 거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변호사가 판례를 깹니다. 깨고자 할 때 합니다. 대부분 판례가 있잖아요. 대부분 판례는 결국은 법률 조항을 해석해 놓은 거죠. 대부분 판례처럼 해석한다면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변호사 실무에서 나가면은 대법원 판례가 확고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야, 이거 깰 수가 없습니다. 통상 못 깹니다. 한정위헌 청구로 깨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겁니다. 대부분으로 안 가고. 그래서 대법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정위헌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주는 헌재 이 결정에 대해서 대부분은 분노하고 있죠.
지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 충돌 양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그 관할 다툼을 이야기했잖아요. 위헌 제청의 대상 적격이 되는 경우에 서로 지금 관할 다툼을 했잖아요. 간섭법이나 또는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 제청의 대상 적격이 있는가를 놓고 서로 관할 다툼을 했죠. 그거는 아주 비관한 예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여기가. 예? 자, 그럴 때 지금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헌법 답안지를 써야 되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일단은 대부분 편 들면 망합니다. 헌법재판소 편을 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혹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답안 서술 예시를 내가 해놨는데 이렇게 반드시 써야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몇 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위헌 청구가 뭔지를 분명히 언급해야 되는데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 청구는 적법하고 다만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한정위헌을 다툰다고 하면서 사실 인정을 다투거나 사실 인정은 전적으로 법원의 소관 사항이죠. 그 다음에 단순한 포선 문제를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야, 이거 단순한 포선 문제하고 법률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유연성을 다투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단순한 포선 문제. 이게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헌법 문제의 주장 없이 법원의 재판 결과를 그저 다투는 청구.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도 한정위헌 청구라고 안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재판 소원을 다투는 것이다.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 소원은 안 되니까 이 금지 조항에 비추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자, 전체로 이해되죠? 이제 2012년의 판례 변경 사건이 바로 제주도 위촉위헌 뇌물죄 적용 사건입니다. 이거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대체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1학년 때 아마 안 들었었고 제가 이거 이야기했던 적이 있나요? 한정위헌 이야기하면서 안 했나요? 이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2012년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선전포고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의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달리 뭐 설명을 안 하기로 하고요. 요지만 제가 언급해놨네. 이 사건은 여러분 형법의 뇌물죄 조항이 있잖아요. 형법 뇌물죄 조항에 그 인적 범위,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범죄의 인적 주체인 인적 범위를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라고 하는 공무원은 이때 공무원의 그 개념에 신분상의 공무원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법률에서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서 다른 법률입니다. 형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민간에 위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제 조항을 둬서 그 경우는 당연히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사항은 그와 같은 의제 조항도 없고 신분상 공무원도 아닌 민간 위촉위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그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와 같은 민간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 공무를 수행한 거죠. 그런데 의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위촉위원들 위촉 공무를 수행하도록 위촉이 된 민간위원은
형법상 뇌물죄에 공무원에 포함되는가 하는 게 이제 논점이 된 겁니다. 논점 이해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은 민간 위촉위원도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뇌물죄의 대상이 된다 라고 판단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이걸 깬 겁니다. 그 판례를. 이유는 형법조항이니까 제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되고 명확성의 원칙과 그다음 뭐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서 형법조항에서의 이 요건은 구성 요건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대부분이 해석한 거는 헌법이 요구하는 제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게 판례를 형성했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정위원 하죠. 한정위원. 한정위원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문조 나오잖아요. 제주도 특별법 여기 있잖아요. 형법 제129조 이 뇌물죄 조항이죠. 제1항의 공무원의 특별법의 영향평가 심사 심의위원 중 이건 이제 위촉위원입니다. 이게 민간 위촉위원입니다. 민간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2012년에 판례 변경하면서 이걸 받아들여서 본안에서도 한정위원을 해버렸습니다. 난리 났죠. 대법원 이거 결정 나고 나서 엄청 분노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이제 붙은 거야. 당사자 어떻게 됐을까요? 피고인은 어떻게 됐을까? 헌법재판소는 이겼죠. 헌법재판소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한정위원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변호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연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 확정이 되었으면 재심 청구를 해야. 그렇지. 재심할 수 있잖아요. 재심 청구를 해야겠죠. 자, 재심은 두 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두 단계 절차로.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형사소송법에는 재심 사유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재심 사유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요? 헌법재판소. 그렇죠. 헌법재판소법에. 지금 내가 몇 조인지 모르겠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잖아요.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심을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재심 절차에서 그냥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겼는데 법원에서는 여전히 범죄자로 유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합니다.